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소성규 교수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의정부시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하여 의정부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CNN 우리 케이블TV와 CJ 헬로비전 나라방송이 공동으로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 선거구에서는 3분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모두 초청 대상 후보자에 해당되지만 새누리당 기호 1번 강세창 후보와 무소속 기호 4번 이용 후보의 불참으로 후보자 한 분만을 모시고 대담회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대담회 오늘 출연하신 대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영 후보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대담회 시작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회는 후보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와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맺은 말을 들은 후 대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후보자는 주어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가 발언을 시작함과 동시에 기산되며 발언 시간이 종료된 후 5초가 지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영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안병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안병영 대학에서 21년 동안 행정학과 교수로서 경기 북부와 그리고 의정부에서 정책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4년 전 새로운 정치를 그리고 의정부의 비전을 열망하는 의정부 시민의 성원으로 4년간 그 시장의 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그 지엄한 사명을 알기에 하루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역의 현안도 많았습니다. 동부 순환도로 확장, 호원 IC, 그리고 뉴타운 문제, 송전탑 철거,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무난히 해결했습니다. 또한 폭탄 같은 경전철 문제는 수도권 환승 할인과 노인 무임 승차를 조기에 완성함으로써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완성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비전의 설계도가 끝났습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비전 4년을 열겠습니다. 4년의 성원도 그러했듯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4년의 정책에 대한 비전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맡겨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좋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영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후보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제 6월 4일은 우리 국민 주권의 지엄한 지방 권력을 선택하는 선거일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6년 동안 중앙 권력을 심판하고 잘 됐는지에 대한, 그리고 지방 권력을 담임하는 지도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설계도는 가지고 있는가, 비전은 있는가, 충분한 역량은 있는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 안병용 시민을 섬기고 구체적으로 희망도시 의정부를 건설하는 몇 가지의 중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0년 동안 미군 부대로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의정부 잘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의정부의 핵심 화두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경제 835가 답이다라는 핵심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신세계 명품 아울렛, 그리고 명품 뽀로로, 지금 이사 다닌 CRC의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800만 명의 관광객을 오게 하겠습니다.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이뤄내어 정말 이제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투자해도 남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정부 이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의정부 교육 때문에 찾아온 도시로 꼭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로 경기도에서 26위 하던 교육, 경기도에서 교육 부분 1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2개 유치를 했습니다. 4년제 대학과 공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주요 공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교통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이미 착공 중이고 진행된 호나시를 조기에 완성을 하고 1호선의 지하화, GTX 그리고 GI의 의정부 하나철도를 연결하는 주요 공약을 실천해서 의정부 교통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 많은 서민을 위한 현장 복지 강화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을 더욱 청렴하고 실행력 높은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의 주제와 질문 사항은 의정부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언론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은 정치, 경제, 문화관광, 행정, 환경, 교통, 복지, 여성 등 총 8개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결과 없이 논란만 많았던 정당 공천제나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는 지방의회 등 보다 선진화된 정치를 위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더 나아가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이번에 세월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당혹해 했습니다. 공직을 불신하면서 참으로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정치, 민주주의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을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청렴하게 하고 행정은 시민들께 다가가는 현장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탁상 행정이 아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민주정치 또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때 그런 고로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장치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하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정말 국민 위정자나 공무원들이 정치의 예속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정부시, 양주, 동두천 등 3개 지역 통합 논의가 거론되고 있고 3개 자치단체 가운데 의정부시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나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 차이는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 지역 통합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를 포함해서 경기 북부는 그 낙후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중 3중의 중앙정부의 이제 규제라고 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되는 규제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안보를 위한 미군 부대와 군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물론 이제 중앙 규제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또 말씀하신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정부는 극단적으로 도심화되고 인구는 많은데 그 구역이 작습니다. 양주와 동두천은 반대로 토지는 많지만 인구가 작습니다. 그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중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실효성 있는 중요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미군 부대 공여지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안 되는 4년제 대학 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이런 것을 제척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면 모두 떠나는 이 미군 공여지에 이제 희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 안병용 대학 교수 시절부터 공여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전문가로서 이곳에다가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관광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는 역사 유적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수락산과 첨보산 등 풍광이 아름다운 산이 많고 관광 산업 또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곽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의 인접성, 교통 편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시의 문화관광 컨텐츠를 수익성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미군 군사시설 이전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산업 구조를 보면 90%가 넘는 수준이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정부가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콘셉트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병령 이미 8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협약을 끝냈습니다. 신세계 명품 아울렛,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뽀로로 테마공원, CRC 안보 테마공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면은 이제 제주도가 50만 명인데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다 잘 사는 이제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되듯이 의정부 잘 사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체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을 이미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자랑인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외부인을 이제 늘 상선을 공연하는 그런 계획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정부는 아이들이 활력 있는 한류의 중심인 이런 아이들의 그 놀이라든가 비보이 테마에 대한 이 계획이 완성이 돼서요. 한국 비보이 챔피언십이 의정부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소년, 관광 이렇게 복합적으로 최대의 산 좋고 물 좋고 테마가 있는 관광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 비준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용현동 캠프 스탠리 주변 30만 평을 추가 공여 방침이 세워지면서 스탠리와 인접한 의정부 교도소 부지를 캠프 스탠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경기 북부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의정부시 피해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참으로 아주 중요한 테마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 부대 공여지를 안고 6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8개의 캠프에 땅은 177만 평이 있습니다. LPP 계획에 의해서 이미 5개가 반환이 됐습니다.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캠프는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원님이 이곳에 미군 부대 주변에 관한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특별 지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돼서 공공부문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게도 오랫동안 60년 동안 안보를 담임하고 또 어떨 때는 아픔과 피해를 입은 그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는 특별법의 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5번째는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성공 이후 전국의 다양한 길 조성 사업이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무분별한 길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국가지정 단풍길이 있고 시가 조성한 소풍길이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길 조성 사업에 대한 후보의 방안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이 자연 훼손 또는 환경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어떤 자원의 연속성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제 또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것이 행자부에서 5개의
전국에 이제 한 240개의 지자체가 있는데요. 5개의 지자체에 소풍길 내지는 둘레길을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의정부에 이름하여 소풍길을 마련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에 이제 소규모 코스가 6개 있고요. 3시간짜리의 코스가 이제 3개가 있어서 9개의 이제 소풍길이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그곳에 이제 정자도 져놓고 작은 문고도 또 만들었습니다. 또 어르신들 산중턱에서 시원한 데 앉아서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두로 하고 이제 장기도 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소풍길을 이미 구축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 자연과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그저 세월이 아이들 자라는 것처럼 1년 지나야지 한 살이 이렇게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을 위한 미래 후손에 물려줄 귀중한 선물로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이미 의정부에 5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속 가능한 자연의 보존과 나무 심기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6번째는 교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몇 가지 교통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 문제, 대중교통 체계 효율을 위한 버스 노선 개편 문제,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전철 이용률 증대 문제 등이 그것인데 모두 의정부시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효과적인 교통체계 개편과 교통이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시민들께서 매우 지방정치와 관계되는 중요한 현안 과제로 교통을 꼽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중심 지역으로 4통 8달 의정부를 지나가는 많은 통과 차량이 있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정부의 호은하시가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또 가능하건대 2014년 12월 말이면 호은하시가 개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의정부만 들어오면 이렇게 4차선으로 돼 있는 동부순환도로 재임기 중에 확장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간적인 교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듯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 3개밖에 없는 경전철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환승을 협약을 이루어냈고요. 노인 무임도 조기에 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시 순환을 위한 핵심 교통수단이 경전철로 재개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이미 경전철과 경전관계에 있던 버스라든가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에 대한 개편을 구상을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미 협약이 끝난 수도권 환승의 절차가 완료되면 주민들께서는 그저 한 번의 요금으로 마을버스와 버스와 경전철을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나머지 경쟁적인 수평 노선은 재개편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그런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7번째는 복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노인 여가시설 부족으로 아직까지 노인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높은 이혼율로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조손 가정도 늘고 있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께서는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먹거리와 경제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노령화의 추세가 급속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어르신들의 노인 대책이 난감한 듯합니다. 그 증거로 OECD 26개국에서 노인의 자살률이 5위에서 6위쯤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노인이 절망적인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은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이 건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아부터 암부터 노인병에 대한 그리고 그 질병 예방에 대한 사전 프로그램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또 심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한 어르신들이 먹거리라든가 또는 질병에 대한 어떤 돌봄이 없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현장 동복지사를 우리가 가동을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들의 건강 상태, 주거 상태, 그리고 경제 상황 상태를 총 점검을 해서 세 분류해서 구체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8번째는 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낮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출산 장려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시 방편적 성격이 강하고 근본 대책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보육 문제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여성 정책이 병행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의정부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인구의 의정부로 말하면은 2분의 1이 조금 넘은 51%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발전과 성장이 그 지역 발전과 무관하지 않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해서는 선두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기 북부가 1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여성 친화도시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여성의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책 참여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직도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것도 여성이 편한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이제 또 민망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참 이제 이 출산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전반기에 여성복지과에서 보육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이제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민망한 것은 어린 미혼모 문제가 노인 문제와 함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는 2개의 미혼모를 지원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화해서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음을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맺은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대담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시간 관계로 여러 가지 마련한 정책은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정부 잘 사는 835 프로젝트, 정말 60년 동안 아팠던 미군 부대를 들어일으켜서 정말 우리는 왜 미군 부대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나 60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반이면 모든 미군 부대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저안병영 설계도를 이미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의정부 발전, 독수리가 훨훨 나는 의정부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공직은 무릇 청렴해야 됩니다.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저 안병영 재임 중에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26등 하던 청렴도를 전국에서 최우수 1등 달성했습니다. 2년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렴대상 만들어냈습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7시에 나오고 모든 공무원이 국장, 부시장까지 7시에 공부하는 시정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시상금만 1년에 40억을 넘는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시장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4년 동안 성원해 주셨듯이 의정부 시장 저 안병영 믿어주시면 독수리가 훨훨 나는 희망의 도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안병영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시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대담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진행된 후보자 대담회가 6월 4일 의정부시의 지역 일구를 뽑는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담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대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